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민 중인 종목들 제가 이 시간에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만약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양호해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점검 한번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을 보면요. 거래소 코스피 현재 2734.23포인트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0.5%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소보다는 좀 약합니다만 그래도 0.1%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만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사실 많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S&P 지수는 소폭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어요.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그래도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 지수의 하락은 보통 코스닥 하락으로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넷플릭스의 주가가 거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 넷플릭스 주식 투자하신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식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은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회사예요. 그리고 실적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이제 올라갔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런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면 이 눈높이에 충족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 2020년도부터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올라왔던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됐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역시 수혜주였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주가가 좀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싸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면 아직 그 종목들은 다 빠진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국내 주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좀 내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아직은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말씀드렸던 이 구조에 의해서 이제는 국내 원화에 대한 메리트가 커진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는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면 녹화 방송 또 올려 있으니까요. 지난 화요일 날 방송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에 대한 고민만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023772-0269번입니다. 워낙에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전화 통화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채팅창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3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을 또 취합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이요. 네, 16,600원에 5%.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주가가 잘 올라가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 기업은?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네. 좋으시겠네요. 곧 얼마 네. 전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또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쵸?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이 또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종목을 사고 싶어도 잘 못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종목들도 종목 나름이다. 지금은 종목을 매수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결과가 또 좋을 때 저도 기뻐요. 네, 잘 매수하셨고요. 코스모학은 어쨌든 단기의 수익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또 혹시나 지금 안 팔다가 혹시 이거 또 떨어지면은 어떻게 네. 또 손해 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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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주가라는 건 오늘 올랐지만 또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죠? 네. 항상 네.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익 중이잖아요. 그러면 네. 손절가를 잘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절 기준만 잡고 가신다면 뭐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추가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18,000원 정도 가격,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두세요. 그래서 네. 18,000원 가격만 깨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조금 내일까지 또는 모레까지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원까지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2만 원 근처에 오면 딱 2만 원에 딱 떨어지면 나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만 원 근처, 즉 19,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네. 정리하시면 돼요. 수익을. 네. 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철강역 네. 9,500원 50%. 9,500원에 50%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혹시 어제는 아니죠? 네네.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셨어요? 네. 네. 어제 그 매수하셨는데 혹시 어떤 게 좀 불안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네. 예, 종목이 어떤가 싶어서.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상담을. 자, 한국철강은 지금 전혀 문제는 없어요. 네. 네네.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제 올라갔다고 해서 오늘 바로 또 올라가겠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지 꽤 되셨죠? 예?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이제 뭐 처음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최근에 그러면 이 종목 말고도 매수를 그래도 좀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 종목들 살 때마다 보통 주가가 바로 올라가던가요? 아니면 주가가 조금 사고 나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던가요? 아니, 이게 종가로 네. 매수를 했어요. 네. 아, 예. 그래 해갖고, 네. 카톡으로 이래 하는 데 갖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네, 본인은 이제 판단으로 매수한 건 아니시군요. 자, 그러면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지금은 올라가다가 이제 어제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처럼 어제 매수하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어제 이제 올라갔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인 거예요. 오늘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오늘 흔들린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큰 문제나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도 올라갈 때 보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음봉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일 뿐이고요. 이 기업은 10,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대신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돼요.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내일 올라갑니까? 제가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조만간 그래도 흐름을 잡혀 있으니까 뭐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흐름 잡고서 조금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만 잘 파시면 됩니다. 자,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네. 네, 콜마 BNH 10%입니다. 콜마 BNH요? 네. 네. 매수가가 4만 얼마나 하셨죠? 47,000원입니다. 47,000원이요. 네. 오호. 자, 콜마 BNH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네요? 네. 전년도에 구매했어요. 지난해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어느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이 회사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네. 건강약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저는 해모힘 그것도 방송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네.
좀 메리트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는 좀 저가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줄줄 내려가더라고요. 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줄줄 내려갔어요. 그죠? 네네. 네. 매수를 하게 된 계기는 좋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실제로. 네. 저도 역시 그전에 먹지 않았던 약들을 또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럴 때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 회사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보면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이때가 언제인가요? 2020년도 아닌가요? 그죠? 2020년도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코로나가 정말 이제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시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는 다른 주식들은 떨어질 때 이 회사는 올라갔다는 건 이 회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걸 어쨌든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앞에서도 이제 뭐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네. 처음에 그 회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엄청나게 빠졌죠.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가라는 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던 그 테마가 있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단기에 급등했다면 그만큼 많이 눌러주고 그만큼 시간을 끌어요. 또 네. 빠질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47,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10%예요. 혹시 뭐 추가 매수 더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네, 그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추가 매수요. 네. 네. 본론은 추가 매수였군요. 네. 네, 추가 매수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추가 매수는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냥 여기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혹시나 35,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좀 더 싸잖아요.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5%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5% 정도. 네네. 그리고 혹시나 이 회사가 좀 기다렸는데 떨어지지 않고 위쪽으로 38,000원 있죠. 지난번에 막 올라갔다 막혔잖아요. 그죠? 네네. 38,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도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35,000원 어정쩡한 이나. 가격에서 지금 하지 마시고 떨어질 네네. 때나 올라갈 때 하세요. 차라리. 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그레디언트, 네. 그레디언트요. 아니, 이번 주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인터파크가. 네. 그쵸? 네,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그래서 8,400원에요. 네. 30%요. 8,400원에 30%요? 예. 작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손실을 많이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에도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네. 제가 산 금액까지 근처만 가도, 네. 그냥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 예. 일단 지금 사실 손해를 좀 많이 보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주가도 막 지금 막 이제 떨어진 걸 보니까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매수 가격이 8,400원이시거든요. 네. 그죠? 네. 목소리 힘이 너무 없네요. 왜 이렇게 좀 힘내세요, 좀. 네. 갖고 가야 되는지 아주 그냥 어떻게 너무 손실이 심해가지고. 네. 사실 일부 사업 부분 매각 소식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또 주가가 이후에 좀 떨어진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손실 나는 상태에서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죠? 네. 팔라 그래도 마음 못 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투자 금액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금액도. 전문가님이 지금이라도 나오라면 나와야죠, 어떻게. 더 그래요. 손해볼까.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이 기업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즉 지금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팔되 네. 손실은 감내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보면은 위쪽으로 최근에 보면 7,000원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 사실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갑자기 꼬꾸라졌는데 이 시기에 매도를 하고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은 이 가격은 사실 최근에 거래가 뭐 많이 터졌고 거기서 막 크게 한번 눌렸잖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6,500원에서 7,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그래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래서 6,500원에서 7,000원 부근 이 가격까지 이 아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세요. 교체해서. 예. 아시겠죠? 예.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요.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8,500원에 15%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네요. 예, 맞아요. 네, 잘 매수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고민이신 거예요? 지금 얘를 좀 주워 모아 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혹시 더 사봐도 괜찮을까 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고민이에요. 어떤 분들은 떨어질까 고민인데 네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봐 고민이네요. 예, 85,000원 부근을 계속 뚫지를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어서 네. 뚫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봐도 그게 뚫을 것 좀-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그쵸. 제가 봐도 지금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네네. 사실 이제 호텔 신라라는 회사가 리오프닝 관련주고 그다음에 회사 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코로나 지나가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들? 그렇죠. 맞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네. 당연히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네. 그런 회사가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네.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네. 나는 차선책으로 다른 기업을 좀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기업이요? 네. 이 기업은 만약에 네, 떨어진다면 떨어져서 매수할 기회를 준다면 그냥 매수를 하면 되겠죠. 네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일단은 호텔 신라도 비중을 네네. 뭐 30% 이상까지 계속 모아갈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 기업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두고 그냥 두고. 그죠. 다른 종목들 지금 사실 이것만큼 더 좋은 기업 이것만큼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안 네,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그런 기업의 분산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도 같이 다 똑같은 폭으로 같은 시기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예. 얘가 쉬어갈 때 다른 종목은 또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지금은 종목들도 좀 분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종목을 그냥 분배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8만 원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8만 원이나 8만 원 뭐 밑으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 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네.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S 네. 10% 13만 8천 원입니다. 13만 8천 원에 10%요. 네. 네. 지금 네. 팔아야 말씀하세요. 될지 팔아야 될죠? 네, 14만 8천 원이고 지금 13만 9천 원인데 지금 1,000원 예. 지금 올라왔어요. 예, 팔려고 하시는 왜 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주가가 너무 땅 주가가 빠지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그래요? 너무 많이 물로 맨날 먹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삼성 SDS를 살 때 가격은 싸거든요. 굉장히 싼 가격에 샀어요. 그죠?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샀는데 네. 좀 있으면 올라올까 그래도 올라오도 안 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5천 원에서 8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래요. 어찌하고 싶어서 우리 그런데요, 이제 전문가님 네. 모든 기업들이요. 사실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이. 얼마나 그렇지. 쉽겠어요. 예. 그리고 다 부자 됐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을 심잖아요. 그죠? 화분에다가. 예. 씨앗을 심으면 예. 바로 물 주면 다음날 꽃이 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물을 주고 나서 관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어느 정도 정을 들인 만큼 또 잘 피우지 않겠습니까? 꽃이? 그죠? 어쨌든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었다면 꽃은 필 거예요. 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기업, 지금 싼 가격에서 올라갈 기업을 샀다면 이 기업은 네.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 그죠? 그럼 좀 그러니까 기다릴까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아유, 네, 너무 예. 급하게 팔 필요 없어요. 저는 아, 이 예. 기업은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끌고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네요. 매수 가격이 17,309원이에요. 정확한 가격을 적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10% 비중이고요.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인데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건 비중이 처음에 매수했을 때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네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분명히 잘하신 거예요. 추가 매수를 더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라고 질문하신 건 사실 매수가까지 올 수 없는 가격이고 지금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면 추가 매수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의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은 나올 겁니다. 위쪽으로 18,000원 잡아드릴 텐데 18,000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해야 된다면 밑으로 빠졌을 때예요. 1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8,000원까지 일단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JW생명과학이네요. 자, 매수 가격이 18,000원이고요. 10% 비중 매수를 하셨어요. 18,000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JW생명과학이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는 사실 그 수액 시장 쪽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리 종목까지 이제 한번 갔었다가 그리고 나서 풀렸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회사 매수 가격이 18,000원 정도 가격이라면 이미 리스크 요인은 해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000원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고요. 나중에 되면 2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 종목들 회사에 문제 없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속해 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지금 하락이라서 그래서 못 가는 거고요. 조만간 다시 상승 사이클 진입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잠시 강연의 일정 고지 안내 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 확인하셨을 거예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멘토님의 정말 깨알 같은 그런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송이에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도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사도동화원인데요. 네. 예. 저기 매수가는 1,380원이고요. 비중은 20%요. 비중 20%고 1,38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확 올라갔죠? 예, 상한가 치고 네. 예, 그 다음날 못 팔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지금 한번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사실 팔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눌렀다가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식이 참 그래요. 사람 마음이 이제 우리가
판단이라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사실 수익이 났으면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원래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수익 났으면 팔면 되는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거 더 올라가면 또 아쉽고 그런 마음이에요. 어쨌든 사조동화원의 경우에는 이 상한가가 정상적인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조정 역시도 정상적인 조정은 아니에요. 뭐냐면 자, 이날 상한가 들어갔던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조정봉이 나왔어요. 그죠? 올라갔다 빠졌단 말이죠. 그죠? 올라갔다 빠졌는데 이때 거래가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요. 만약에 조정봉이었다면 이제 조정을 주고 올라가려는 그런 종목이라면 일반적으로 거래가 조정봉에서 많이 터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봉 역시 거래가 확 주지 않았어요. 네, 어느 정도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요. 이날 잘 보세요. 이날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이건 팁입니다. 자, 이날 거래가 들어왔을 때 지금 검은색 선이 보이죠? 이게 매집을 의미하는 선이거든요. 그죠? 위로 확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선은 이 선 그 전보다 어때요? 밑에 있죠? 뭐냐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수급이. 아시겠어요? 이건 분산이라고 하죠. 매집의 반대는 분산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냥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수익에서. 아시겠죠?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수익이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기다렸는데 떨어져가지고 손실로 바뀌어봐요. 그때는 진짜 자다가 이불을 막 발로 찰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에서 욕심 없이 그냥 빠져나온다 생각하세요. 네. 아니 밀가루 소재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호재는 지금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누를 때 더 눌리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우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한국조선해양이요. 아, 한국조선해양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거의 제가 주식을 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었는데요. 네. 네, 14만 원대부터 제가 매수를 시작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서 매수가 12만 6천이 돼야 제가 본전이에요. 12만 6천 원이세요? 비중은요? 한 7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주식이 빠지니까 불안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여기 다 들어가요. 불안한데 추가 매수를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낮추면 팔아버리려고. 우리가 소주에 물을 타면 맛이 없어요. 그죠? 그죠? 네, 맥주에 물 타면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애초에 올라갈 기업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고생시키지도 않아요. 네. 그죠? 근데 내가 원래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갔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구나. 그러면 이 종목 말고 이 종목 일단 좀 기다려보고 다른 종목을 한번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한번 주식을 사면 근데 또 욕심이 많아요. 매수하면 바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죠? 매수하고 나서 내일 안 올라가면 왜 안 올라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손실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에 또 돈을 더 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중공업이 생각부터 이게 주식이 더 힘이 없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더 이상은 물을 타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없을 거예요. 지금 70%까지 샀으면.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이 상황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뭐 추가 매수도 만약에 진짜 쌀 때 했다면 이 정도 가격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매수가 더 떨어졌을걸요? 근데 계속 사가지고 높은 가격에서 계속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매수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12만 6천 원이라면 그래도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그나마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가격이에요. 기다렸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3만 원까지 저는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다만.
올해 네. 안에는 힘들 수 있어요. 내년까지 네.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손실을 보고는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주식이 그래요. 우리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안 올라가. 떨어져. 그럼 손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손절하면 또 뭐 할 건데요? 또 다른 종목 사겠죠. 또 다른 종목 사가지고 또 올라갑니까? 또 떨어지면 또 손절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빵 조각 있죠. 빵. 큰 빵이 있어요. 네. 큰 빵은 내 자산이에요. 근데 네. 그 빵의 조각 조금씩 이제 뗀다고 해서 처음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네. 계속 조각을 떼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쪼가리밖에 안 남아요. 계좌 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말해 주신 거 주식이 조금이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 파라텍이고요. 네. 네, 3,400원에 비중 30%요. 3,400원에 비중 30%요. 네, 오늘 손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네. 자,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 회사는? 지인이 네. 뭐 회사 좋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네. 계속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네.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좀 오랫동안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기다릴 수는 있는데 좀 기다리면은 제 매수가까지 갈 수는 있는지 보면 지금 공시도 계약 공시도 나오고 좋은 네. 얘기들은 계속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주가는 계속 좀 못 오르고 계속 좀 그래서 네. 네 그게 좀 고민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똑부러지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네,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근데 네. 그런 분이 왜 지인이 그냥 사라고 해서 사셨나? 이게 참 제가 의문이에요. 이게 파라텍 혹시 지인분이 혹시 아직 뭐 그분도 투자하셨나요? 파라텍을? 저희 지인도요? 네. 네, 같이 투자하기는 했는데 네, 그분하고 뭐 같이 최근에 이렇게 연락하시 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도 참 지금 굉장히 가슴이 쓰리겠네요. 지금 네. 고개를 못 드실 같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건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해서 추천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내 돈도 잃고 지인도 잃고 얼마나 또 아픕니까?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추천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인분들한테. 일단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수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매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려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설이죠. 이 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뭐 성장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안정적인 어떤 일정의 그 가격의 변동폭은 있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다만 최근에 삼성 쪽에서 뭐 공시계약 소식이 있었던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봐야 3,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봐야 그때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라텍은 아직까지는 흐름은 나쁘지 않거든요. 저점에서 이제 막 저점을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3,0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저희 방송이나 이제 전화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상담을 진행해 드릴게요. 일단 3,000원 지인분도 얘기하세요. 3,000원까지 일단 올라오면 같이 전화하자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쌍방울입니다. 자, 1,200원이고요. 5% 담백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쌍방울 매수 가격이 1,200원이고요. 5% 비중이신데 또 이럴 줄 알았어요. 또 물려있네요. 최근에 이제 그 인수 소식 때문에 M&A와 관련 이슈로 지금 한번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이슈로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수 추진을 한다?
사실 이진수전에 참여한 그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이 회사 쪽이 가져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온다면 주가는 급락해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로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응받기 지금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손절가는 950원만 딱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1200원 매수하셨잖아요. 매수가 오면 그냥 바로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 종목보다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해드리는 가격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9,483원이고요. 10% 비중이시네요. 9,480원대 지금 역시 이 기업도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탈출에 대한 얘기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7,000원대고요. 일단 기업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적자가 2020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재무제표, 재무정보까지 잠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부채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부채는 다행히 또 크지는 않고요. 차입금도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까지 회복을 해서 탈출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수가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이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일단 필요합니다. 눈에 확인되는 실적이 나와주면 그때는 주가는 좀 시세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실적 그대로 계속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올라와 봐야 사실 8,000원 정도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8,000원이고요. 이분도 지금 8,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현대바이오랜드고요. 네. 18,8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18,800원에 20%요? 네네. 매수는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이 회사 매수하신 지 며칠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어떤 점이 지금 고민되시는 거예요? 예. 화장품 재료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내려가서 네. 제가 이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확신이 없어서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화장품 관련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 알고 계시죠? 네네. 그죠? 그런데 이 화장품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울 때도 그래도 실적을 어느 정도 내고 있었던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화장품 사업이 어려울 때 바로 실적이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보면 현대바이오랜드는 바로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환경에 굉장히 위기 관리에 대한 능력이 조금 취약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확신이 없다는 건 아마 실적도 좀 보긴 하셨죠. 네. 그죠? 그래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면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랜드는 지금 적자이긴 하지만 흑자 전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자 저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21,000원까지 먼저 보시죠. 2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힘이 강하다. 그러면 계속 이제 힘이 강하다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네. 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꿋꿋이 막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2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000원 목표 주가 거기서 힘이 계속 있다. 그러면 23,000원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센트로 헬스케어입니다. 매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8,000원 하고요. 비중이 50%예요. 108,000원의 비중이 50%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네네. 그래요.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예. 네. 보통 셀트리온 관련주죠. 이런 그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중이 커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사실 셀트리온 이 3사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죠? 화려한 네네. 이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악재적인 부분도 분명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번 주가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거거든요. 이게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빠진 거고요.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세요. 더 하지 마시고 아마 지금 궁금한 부분이 이걸 거예요. 과연 좀 기다린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예.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항상 해왔던 기업들이거든요. 그죠? 예. 지금 사이클을 아직 못 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까지의 어떤 목표 주가를 본다면 지금은 다만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악재에 대한 소멸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테지만 기다리신다면 12만 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 네, 그런데 저기 합병 이슈가 있는데요. 네.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뭐 사실 이거요. 네. 4월 말이나 5월 초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셀트리온 쪽의 합병 이슈에 대해서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예. 제가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인가, 2018년도 정도, 2017년도군요. 네, 2017년도 때부터 합병에 대한 이슈들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언제 되느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직 사실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날짜라든지 이런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들은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본다라기보다는 이미 이 기업의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꼭 그거에 기대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HFR 네. 35,000원에 60% 비중 좀 많이 실어서 들어갔는데 네. 여기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조정이 와서 요번에 최근에 들어갔는데 이게 더 앞으로 고점 넘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조정이 좀 나와서 그래서 들어가셨군요. 네. 지금 5G 관련주에서 지금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다가 일부 종목들이 좀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건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쪽 이슈 때문에 반응이 온 건데 지금 35,000원 매수 가격이면 아직은 수익 중이신데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뭐 요즘에 뭐 5G 대장주라고 해서 HFR이 뭐 충분히 뭐 매수가 65,000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래서 그보다 좀 낮게 설정해서 한 5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혹시 갈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이게 5G 폰이 언제 출시가 됐나요? 올해 출시가 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 전에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2020년도 이때부터도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보통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선반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먼저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HFR도 지금 주가를 보면요, 2018년도, 2019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10,000원 아래에 있던 기업이 45,000원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5G 쪽이 지금 시작이 되고 그게 선반영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좀 미국 쪽 재료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5G 전에는 4G가 LTE가 있었고 LTE 전에 뭐 4G, 3G 다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온 적이 있었어도 거기서 기존 예전 고점을 넘어가긴 좀 어려웠었어요, 보통. 이슈는 과거에 처음 터졌을 때가 굉장히 큰 이슈인 거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슈의 크기는 좀 작아져요. 제가 볼 때는 HFR도 사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높게 올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4만 원 정도 왔잖아요.
이 가격 다시 39,000원 정도 부근에 만약에 올라왔을 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물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9,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전부 다 전체 전액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아쉽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파세요. 그리고 절반. 네, 손절가만 잡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39,000원 부분에 왔는데 다 팔았다. 그러면 37,0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놓고 나머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60%도 많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꼭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0%라도 좀 줄여놓고 수익이니까 줄여놓고 조금 가볍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통화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어렵죠. 좋네요. 네. 그래도 연결됐으니까 제가 또 잘 상담해 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오 우이즈 홀딩스요. 네. 5만 100원에 20%요. 5만 100원에 20%요? 네. 아이고.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4월 초에 샀어요. 그렇죠. 4월. 혹시 이게 4월 1일 날 샀어요. 4월 1일 날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매수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느 리딩 업체에서 무료로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보라고요. 주셔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요즘에 보면 진짜 그런 걸로 해서 좀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또 무료로 또 뭐 얘기한다. 와, 왜 만약에 좋은 이슈가 있고 들어가서 그죠? 예를 들어요. 무료방에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얼마 동안 그 수익을 보고서 이제 가입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이제 무료방에서 이 종목을 주셔가지고 한번 해봤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어쨌든 거기서 추천했는데 수익이 났다면 거기서 뭐 그분은 이제 얘기하겠죠. 수익 났으니까 뭐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 무료로 당신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저희가 이제 공지도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기업을 추천했다는 건 뭐예요? 얘는 지금 시세가 굉장히 빨랐던 기업이에요. 테마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탁 올라오면 그래도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뭐냐면 만약에 투자자 지금 현재 통화하시는 분의 성향이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는 성향이 있었다면 이 종목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좀 걸러낼 걸 걸러내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내가 뭐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했다면 조금 더 결과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오이즈 홀딩스는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자체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원래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하락하다가 여기서 저점이 잡힌 줄 알았겠지만 한 번 더 밀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수 가격이 5만 1,000원, 5만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나마 반등이 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5만 100원 매수가 오면 그때 빠져나오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딱 올라올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럼 조만간 5만 1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게 조만간이라는 게 사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일주일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때를 지켜보셨다가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자. 이렇게 그럼 5만 100원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네, 5만 100원까지 기다려보세요. 네, 반등 시 탈출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못해드린 분들은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